네. 오늘 이야기를 할 것은 기간에 따른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간에 따른 비중 설명을 이렇게 강의 방송 해가지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내용이 좀 불충분하거나 보강이 좀 필요하면 별도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좀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서 봐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운전을 한 6시간 가까이 했는데, 운전을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운전 많이 하신 분들 아마 분명히 아실 겁니다. 여기에 차선이 요렇게 있잖아요. 예, 차선이 요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점선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용도가 다 달라요. 예, 여기에 보면은 뭐 승용차선, 이건 추월차선, 화물차선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요렇게 차가 이제 여기는 A가 지나가고 있고, 여기는 B가 지나가고 있고, 여기 C랑 D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자, 요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 뭐죠? 내가 여기 가고 있는 길이 B가 라인이 이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옮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왜 갑자기 여기 2번 라인이 뻥뻥 뚫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다시 2번 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이번에 C가 뻥뻥 뚫리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가 A 라인이 좀 뚫리는 것 같아서 A 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갑자기 또 B 라인이 또 뻥뻥 뚫리죠. 또 내가 이제 그러면 끝으로 가야겠다. 예, 끝으로 가서 여기 뭐 이제 갓길 옆에 있으니까 차가 좀 잘 달리게 돼가지고 D라인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나만 빼고서 다 뻥뻥뻥 뚫리죠. 이거 겪어보지 않았나요? 근데 이 상황을 반대로 놓고 보면요, 제가 오늘도 그걸 겪었어요. 제 앞에서 어떤 그 벤츠 S클래스였거든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벤츠 S클래스니까 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1억 2천짜리 차니까. 근데 내 앞에서 이 벤츠 S클래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가 빨릴 것 같으니까 C로 갔다가, 내가 이제 그 차를 계속 눈여겨봤어요. D로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거슬러서 또 왔다가 또 A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정체가 돼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에서 가르쳐 주기를 앞으로 4.8km 정도가 정체가 예상이 되고 뭐 한 30분인가를 가야 된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 차가 그 정체가 다 풀리고 났을 때까지 제 앞에 있었어요. 결국에는 A, B, C, D 왔다 갔다를 죽도록 하더니 결국에는 다 돌아가지고 제 앞에 오더라고. 아니 한동안은 C 쪽이 막 뚫리기 시작하니까 C에 딱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앞으로 달려가더라고. 너 그렇게 고생하더니 그래 너 잘 됐다. 그래 저 앞에 가가지고 그래 너 조금 일찍 가서 저녁 먼저 먹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C만 막혀가지고 얘가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B로 넘어오려고 깜빡이를 켰는데 내 앞에 있는 차들이 아무도 안 껴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껴줬어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 또 결국엔 돌아오는 거예요. 그 차가. 진짜 웃기죠? 근데 이 상황이 되게 낯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겪던 그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산 종목만 안 올라가요. 내가 산 종목만 안 올라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안 올라가고, 내가 또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안 올라가고. 그거 반복하죠. 근데 그게 이게 존버하라는 뜻은 아니긴 한데요.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올라가지 않나요? 그게 신기하죠. 가만히 기다리면 올라가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특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뭔가 주가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는 좀 잘 안 맞는데, 뭐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막 쭉 내려왔어요. 이제 이런 종목에서는 영향이 없겠죠. 근데 회사가 성장을 하지도 않고 뭔가 회사가 망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성장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점 고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고점에서 한번 딱 이렇게 사잖아요. 결국에는 한번 또 그 가격이 와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안 팔고서 내버려두면 내가 가장 심하게 힘들었었던 마이너스 뭐 한 50%라고 치면 다시 마이너스 50%또 와요. 근데 기다리면 또 올라와. 계속 반복, 계속 반복. 그걸 이제 돌파하지는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기간에 따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이 종목으로 손절을 하게 될 경우에 몇 퍼센트 정도의 그러니까 그 손절 정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손실금이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깨우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걸 이제 짧게 요약을 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내가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파동을 그려봐요. 그려봤더니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뭐 내가 예상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샀을 때 여기까지 이 파동의 폭이 대략 한 10%가 되더라. 그러면 지금 내가 사서 위로 올라갔을 때 대략 플러스 10% 정도를 노릴 수 있겠다. 자, 근데 여기서 거꾸로 내려가게 되면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될 수 있겠다. 이 파동의 크기로 내 손실의 크기와 수익의 크기를 대충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몰빵을 쳤어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 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3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손절을 하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10%인 상태에서 여기서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0%에서 손절을 해야겠다. 그거를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0%가 되는 순간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0만 원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마이너스 300만 원인 상태에서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봤을 때, 안 돼, 나는 300만 원이라는 돈을 보고 절대 손절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줄여봐요. 나 마이너스 300만 원 절대 손절 못해.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은 어때? 마이너스 100만 원도 너무 커. 그러면 마이너스 50만 원은 50만 원은 좀 고민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이너스 30만 원은 어때? 그래, 30만 원 정도면 나는 손절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거를 3천만 원을 살 게 아니라 공 하나 떼고 300만 원만 샀어야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30만 원을 노리고 마이너스 30만 원에서 손절을 하겠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더 좋은 거는 요거를 요 앞에서 자르는 게 더 좋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자르는 것도 좋겠죠. 계획을 세울 때 플러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위로는 플러스 10%, 아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을 하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확률을 50%만 놓고 봤을 때 성공과 실패의 확률은 50%지만 여기서 수익이 나면은 플러스 한 20%는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여기서 손해보면 한 마이너스 3%에서 손절을 하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종목 이거 열어놨으니까 뉴로스로 그냥 한번 해보죠. 자, 뉴로스 종목을 지금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예를 들어보죠. 자, 지금 종목 여기서 사게 된다라고 하면 파동의 크기를 이렇게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동의 크기를 재면 대략 한 50% 정도의 크기입니다. 약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10,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100%란 얘기예요. 뒤집어서 봐야죠. 10,000원이 반토막 나면 5,000원이지만 5,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돼요. 2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저점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점인 것 같아서라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래량이 있었다,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다, 보조지표가 어떻게 됐다, 그 부분은 빼고 보겠습니다. 자, 저점이라는 가정을 두고서 샀는데 정확하게 보면 여기가 저점은 아니죠. 진짜 저점은 여기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것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산 이유는 저점인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면 저점인 것 같아서일 때 저점을 깨면 내가 산 기준이 깨지죠. 그러니까 저점에다 선을 그려야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저점인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보자면, 저점을 깨면은 지금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가 같다라는 전제를 뒀을 때, 자, 여기서부터 손절 잡으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몇 퍼센트? 마이너스 16%예요. 자, 그러면 적지 않죠? 이거 코딱지만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면 마이너스 16%예요. 100만원을 투자하면 마이너스 16만원이 될 수 있는 자리고요.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마이너스 160만원이 될 수 있는 자리고요. 1억을 투자하면 마이너스 16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깨졌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폭은 전체적인 이 폭만큼 또 한 번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 둘, 셋이니까. ABC 파동으로 밑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요거 내려간 크기만큼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또 한 번의 반토막이 나겠죠. 이거 불가능하지 않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최저점 3,000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틀린 그림일까요? 그렇지 않나요? 요거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요만큼 조정을 받았다. 이만큼까지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내려왔었죠? 조정받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가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5,100원이 깨지면 손절을 반드시 해야겠죠. 자, 이거는 최종 라인이라고 볼게요. 5,100원이 깨지면 무조건 팔겠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샀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 100%거든요. 그러면 해볼 만한 게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수익과 실패를 계산을 했을 때 성공률 50%만 놓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확률이 높다?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계산을 했을 때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을 50%로 계산을 해놓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16%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100%면 이거는 해볼 만한 게임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둘 다 50%인 상황 속에서 위로도 10%밖에 못 갈 것 같고 밑으로도 10% 정도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계산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50대 50인 상태에서 위로 10% 아래로 10%라고 한다면 세금 0.3%에 이제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료라고 하면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0.015%의 수수료가 매수와 매도 양쪽 두 번 붙기 때문에 0.33%의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수수료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가 전액 무료가 아니에요. 유관기간 수수료는 제외합니다. 그렇게 되면 0.015가 아니라 0.0015가 들어가요. 그러면 003이 수수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더라도 0.303 정도는 그 수수료 이제 전체 이제 거래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한번 할 때 0.3%가 까이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보더라도 10%, 손실을 보더라도 10%라고 한다면 계산 자체가 애초부터 손해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수익을 봐봐야 10%에서 0.3%를 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위로는 0.3%니까 9.7%가 되나요? 위로는 9.7% 수익이 나는 거고 아래로는 마이너스 10.3%가 되는 거죠. 그만큼 손해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대5인 게임은 해볼 필요가 없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뭐 다 지우고요. 다 지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100%가 올라갈 수가 있고, 정확히 100은 아니네. 한 70이네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계산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위로는 70%가 올라갈 수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한 16% 내려갈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게임이 맞죠. 더구나 거래량이 있으니까. 자, 즉 이 종목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50%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60 아니면 이제 뭐 보조지표 뭔가 또 하나 걸려요. 예, 그러면 65 그리고 거래량 있고 최근에 무슨 외인 수급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한 70 이렇게 올렸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올라갈 확률이 70%, 내려갈 확률이 30%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수익이 나게 되면은 70%의 수익이 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내려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6% 정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요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볼 만한 게임이냐라는 걸 계산해 봤을 때 당연히 해봐야겠죠. 비율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9회 말 투아웃에 1할 타자가 나오는 이유, 3할 타자, 4할 타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1할 타자라고 분명히 써있지만 시즌 타율은 1할이지만 이 타자는 위기에 강하기 때문에 9회 말 투아웃에 대타로 기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 안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이 0.6, 즉 6할타자가 되는 거예요. 10번 치면 6번을 안타를 쳐요. 그냥 얘는 뭔가 아드레날린이 잘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과 무슨 한국 시리즈 같이 사람이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150km를 뿌려대는 언더핸드가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때려낼 수 있는 확률이 10개 중에 6개나 된다라고 하면 시즌 중에 너무 그러니까 이제 좋은 타자니까 시즌 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이제 내보냈더니 너무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관객이 별로쓰면 얘는 못하는 애인가?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하면은 잘 못하는데 뭔가 압박을 주고 한 대 때려주고 막 이러면은 잘 치는 애인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그것도 그 통계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현재 취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얘는 안타를 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예, 그래서 해봐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70%, 내려가면 16%예요. 자, 어떻게 거래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리딩을 한다고 해봐요. 자, 리딩 어떻게 줄 거예요? 리딩을 어떻게 줄 것인가? 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살까? 안전하게? 요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넘어가면 샀어요. 손절 어디로 잡을 거예요? 자, 손절 5일선으로 잡아요. 근데 얘가 손절 5일선으로 잡았더니 살짝 그냥 장중에 5일선 살짝 깨져요. 그럼 후두두두두 손절 다 나가요. 그쵸? 왜냐면 5일선 손절 줬으니까. 근데 11선 받치더니 갑자기 상한가 쳐. 그럼 못 먹은 거예요. 자,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하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사지 마. 내려왔다가 이거 마이너스 16%야? 그럼 마이너스 16% 찍은 다음에 여기서 사가지고 최대한 여기 5,100원 5,200원쯤에 사가지고 5,100원에 손절하지 뭐.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근데 거기까지 주가 안 오면 그럼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 3천만원 투자하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자리에서 한 200만원만 사보고 주가가 이제 밀리면 거기서 한 1,000만원 사볼까?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200만원 산 것이 갑자기 상한가 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200만원 가지고 상한가 쳐봐야 6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원래 투자하려던 거는 1,000만원인데 그럼 그거 상한가 쳐서 300만원인데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머리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죠.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딱 줬어요. 자, 뉴로스 거래 한번 해보십시오. 자, 6,500원 넘어가면 한번 거래해보세요 라고 딱 줬다고 치자고요. 저 손절 어디서 할 거예요? 다 다르죠. 나는 20일에서 손절할까? 나는 그냥 시초가 깨지면 자를래. 나는 5일선 깨지면 자를래. 나는 분봉 깨지면 자를래. 나는 MACD 깨지면 자를래. 나는 일목 밑으로 내려가면 자를래. 나는 볼린저 밴드 중간선 깨지면 자를래. 나는 하단선까지 그냥 존버 해보려고. 아니면 나는 41선에서 추매할 거야. 나는 안 팔래. 나는 지금 정찰병만 보냈어. 그냥 그거 상한가 치면은 그냥 가고서 그거 2,000원 번 걸로 왕뚜껑 2개 먹었다고 인증할래. 다 다르죠. 이 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기준 자체가 일단 다르고 그 기준이 다른 배경 또한 여러분의 거래 시간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희 오늘 방송하려는 것의 주제, 기간에 따른 비중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비중도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최근 들어서는 요 질문을 잘 안 받아봤는데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 얼마로 시작해야 돼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도 저는요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저는요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저는요 7,0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저는 전세금 빼가지고 하는데요. 저는 마이너스 통장 깨가지고 하는데요. 얼마로 주식해야 적당해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거를 유사투자 자문업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가입비, 그 가입비에 곱하기 10 정도를 적당한 투자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입비가 한 30만원 정도 되는 곳에 가서 저 투자금 얼마 정도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래도 한 돈 1,000만원은 가지고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근데 만약에 가입비가 뭐 한 월 100만원 정도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 밑에는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월급이나 열심히 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적당한 투자금을 물어보는 것에 대한 무의미함입니다. 왜냐면 가입비 곱하기 10으로 그냥 불러주거든요. 그게 기준이에요. 만약에 10만원짜리 가잖아요. 그러면 에이 주식은요 1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거 10% 정도는 가입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입비가 100만원이에요. 아니 근데 투자금이라고 들고 온 게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투자금의 3분의 1을 저희 한 달 가입비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3개월 하시면 투자금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300만원 가지고 들어와서 가입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네이버 지식인에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주식 투자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러면 초딩들이 답변하죠. 아, 주식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다 없어질 돈 술이나 좀 사드세요. 이제 이렇게 답변하죠. 주식 투자금의 적당한 금액은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코인을 얼마를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는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강원랜드에 가서 하룻밤에 그거 빠찡코 땡길 수 있을 정도의 돈. 네, 그 정도로 코인을 하시라. 만약에 나는 그냥 뭐 한 10만원 정도는 그냥 도박으로 한번 땡겨볼 수 있어. 네, 그러면 10만원. 그리고 그래도 뭐 강원랜드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뭐 차 타고서 5시간이나 갔는데 그 정도 갔으면은 그래도 뭐 한 100만원, 200만원은 그냥 신나게 놀다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한 200만원, 300만원 만들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은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서 코인 투자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주식은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무슨 레버리지라는 말이라든가 뭐 아니면 부자가 빨리 되는 방법, 그리고 뭐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뭐 그리고 뭐 나스닥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방법 이러면서 뭐 겉표장은 무슨 뭐 다 레버리지니 무슨 뭐 갭 투자니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소리예요. 위험한 얘기죠. 도 아니면 마이너스 도라는 얘기예요. 도 아니면 모가 아니라요. 모 아니면 마이너스 모라는 소리예요.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어차피 네 인생이지 내 인생 아니니까 나는 그냥 잘 됐거든? 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작살난 사람들은 책을 못 쓰겠죠. 그걸로 책 쓴 사람은 성공한 사람만 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죠. 돈을 잃은 사람들은 서울역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기본은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없어져도 되는 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용해야 되는 돈 가지고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얘기가 잠깐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접근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기준으로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투자금이 뭐 한 5천만원 정도 돼요. 내 전재산이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분산을 해가지고 한 500만원만 종목별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요걸로 이제 수익률이 10% 수익률이 나게 되면은 대략 한 50만원 정도의 수익률이 날 겁니다. 근데 나 이거는 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 너무 짜쳐요. 그리고 저는 장중에 계속 종목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요것만 계속 쳐다볼 수 있어요. 저는 한 3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빠르게 운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은 뭐 대략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3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면 마이너스 10%까지 견뎌가지고 마이너스 30만원 정도가 찍혔을 때 손절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30만원 정도 됐을 때 거기서 익절하는 것이 평소에 익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0배로 투자를 해서 3천만원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이 금액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손실 금액 기준으로 3천만원에서 30만원이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원래는 3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30만원의 손절을 하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대로 3천만원을 가지고 단타를 치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가 이분의 거래 커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래 방식을 정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이 종목 단타로 접근할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내일 아침에 빠르게 매수를 해서 3천만 원을 투자를 한 다음에 5일선이 깨지면 잘라야겠죠. 근데 나는 너무 빨라. 1% 안에 해결 봐야 돼. 라고 한다면 분봉 봐야죠. 분봉 보고 여기에서 최소한의 기준 라인. 최대한 짧게 자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거래량 들어온 걸로 잡던지, 아니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잡던지, 아니면 일목으로 잡던지, 볼린저로 잡던지, 어떻든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오늘 시초가? 요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다 이제 그 어디에다가 베팅을 할 거냐 그 차이니까. 그 오늘 시초가는 여기잖아요. 시초가부터 여기까지 대략 2% 정도 되거든요. 나는 원래 마이너스 30만 원까지는 견뎌서 팔 수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2%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30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60만 원에서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미리 계산을 하고 여기다가 손절 라인 요렇게 잡고 3천만 원 투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보고 싶은데 반대로 나는 마이너스 60만원에서 손절이 안 나갈 것 같다. 그러면 1,500만원을 투자하면 되겠죠. 그러면 1,500만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가 찍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이너스 30만원이 되겠죠. 맞나요?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별로 그러니까 요걸 좀 응용하자면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6,500원 넘어가면 사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천만 원이 돼요. 근데 얘가 갑자기 6,500만 원을 6,500원을 돌파해가지고 그냥 상한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내 느낌이에요. 그냥 차트를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수급 보고 그냥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6,500원 넘어가면 그냥 상한가를 칠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근데 나는 30만원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 사가지고 전저점까지 가면 마이너스 15%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5%가 30만원인 경우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5%가 30만원이 되려면 얼마예요? 이게 산수가 안 되니까. 잠깐만. 300만원이 아니지 600만원인가? 600만원 곱하기 15%. 그거 90만원인데? 그럼 3분의 1이지. 3분의 1이면 200만원인가? 200만원 곱하기 15%. 맞네? 예, 200만원이네요. 200만원을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되면 30만원이거든요. 즉, 내일 시초가에 사시고 싶은 분 중에서 5천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평소에 나는 마이너스 30만원에서 손절을 하던 사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는 적응하기가 어렵다. 근데 나는 이게 갑자기 내일 그냥 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200만원. 200만원을 여기서 사시면 돼요. 여기서 200만원을 사시고 이러고서 주가가 밀려요. 그러면 여기 전저점 기준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은 마이너스 15%가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존버 하다가 이게 깨져.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만원밖에 안 샀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5만원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100만원을 더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7%는 더 견딜 수도 있겠죠. 내가 조금 더 견뎌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중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100만원을 샀으면 밑으로 15만원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기준은 들지만, 반대로 내가 여기서 수익 실현하려는 것이 한 20%라고 예를 든다면, 위로는 20%, 밑으로는 15%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위로 벌어봐야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적어 보인다? 그러면 애초에 사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계산할 때 위로는 100% 될 것 같고 아래는 15%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을 가지고 100%가 돼서 100만원을 벌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100만원 혹은 마이너스 15만원, 그 계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만약에 이게 적어 보인다, 내가 100만원 투자했는데 100만원 수익이 적어 보인다 라고 하면 이 방식이 또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6,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기준으로 잡아서 내가 만약에 30만원 정도의 손절을 잡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5일선이 여기까지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5일선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당장 또 사야겠다 그러면 뭐 오늘 저가 요게 그냥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게 다 변수예요. X, Y, Z 세 개가 다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X는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투자금 중에서 평소에 투자금 기준, 기준 대비 내가 손절 평소에 하던 금액,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을 넘어가면 손절이 안 나가요. 평소에 한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던 분이 평소에 거래하던 패턴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으로 한 10% 정도 10% 가면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마이너스 10%까지 못 견뎌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넘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존버합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살 때는 마이너스 3% 되면 팔아야지 라고 계산은 했는데 마이너스 10%가 갔더니 내 계좌를 보니까 못 팔겠다. 손이 안 나간다. 하루만 더 볼까 하고서 밑으로 기다렸더니 밑으로 한 마이너스 5% 10%더 꽂혀. 그러고 죽겠다. 그냥 한 몇 달 기다려봐야겠다. 그러고 기다렸는데 더 내려가. 그럼 자식한테 줘야겠다. 그러고 더 내려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가보다 우리 대대손손 물려 내려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손절을 잘못 잡은 겁니다. 마이너스 10%라는 막연한 수치만 잡은 거예요. 이 변수값에다 대입을 잘못한 겁니다. 손절을 평소에 하던 금액, 그 기준으로 이 X값이라는 변수를 하나 채우시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종목의 등락이 어디까지 움직일 것이냐. 이 등락률이 변수가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등락률과 아래로 내려 꽂혔을 때 얼마나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커버리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지? 변수가? 두 개밖에 없나? 하나가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면 또 추가할게요. 어쨌든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요 두 가지의 변수를 계산을 하셔서 이 변수 값에 넣어가지고 바꾸셔야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도 그치. 투자금하고 이걸 분리해야겠다. 요거를 X로 놓고 평소에 손절하는 금액을 Z 이렇게 놓죠. 자, 그러면 평소에 내가 투자하던 금액 이 세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평소에 투자하던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평소에 투자하던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 종목이 너무 좋아. 그리고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보너스가 들어온 상태에서 한 1,0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너스 1,0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평소에 내가 투자하던 금액은 300만 원인데 그게 2배 더블이 돼요. 그러면 600만 원을 투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는 내가 한 3%에서 손절이 나갔었는데 더블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 평소에는 한 50만원 밖에 안 됐었는데 마이너스 100만원이 찍혔으니까 거기서 손절이 안 나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을요,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은행에다 돈 잔뜩 넣어놓고요. 이거 물렸네? 그러고서 이제 돈을 쭉 뽑으셔가지고 그걸로 뭔가 이제 종목을 더 사고, 그랬다가 이제 그거 이제 존버하다가 손절이나 수익 좀 나면은 그것도 팔아가지고 은행에다 또 이렇게 쭉 밀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자금을 갑자기 바꾸시면 안 돼요. 그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수압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저 밑은 심해로 들어가면은 왜 그 고막 파열된다고 하죠. 몸이 찌그러든다고 하잖아요. 서서히 그 압력을 적응하면서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거랑 같습니다. 투자금을 한 번에 바꾸시면 안 돼요. 평소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1억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줘도요, 1억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올려가야 되지.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1억 하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속도가 1,000만 원으로 잃어버리던 속도의 한 4배, 5배 속도로 그냥 빠르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잘 바꾸시면 안 된다. X값을 거의 고정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등락률도 그래요. 보면은 어떤 종목은 막 갑자기 위아래로 이게 찔끔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막 20% 30%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잠깐 이거 메모를 좀 해놓고 내가 설명하고 까먹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시를 좀 들게요. 자, 첫 번째 변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투자금이고요. 자, 두 번째는 등락률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손절할 때의 비용이었나요? 설명하고도 까먹었어요. 왜냐면 정리를 안 해놓고 해가지고. 다음부터 설명할 때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썰 풀면서 할 텐데 지금 이게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면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요거 뉴로스 이거 캔들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움직인 거 하나당 6%. 자, 이거 조금 크면 6%입니다. 자, 7%. 요런 거 3%, 6%,
18%, 요 정도 돼요. 이것도 등락이 좀 큰 편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보면은 A 아유, 이게 자꾸 여기 써지지? A 프로젠 제약.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등락 하나, 이거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캔들 하나하나 생긴 게? 그죠? 비슷비슷한 느낌이지 않아요? 자, 이 캔들 하나 이렇게 갖다 대볼게요. 자, 이게 25%예요. 자, 요거 하나가, 이게 8%입니다. 예, 요거 5%.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 자, 요것도 보면은, 요런 게 12%, 13%, 16%. 예, 이렇게 돼요. 이게 다 코딱지만한데요. 이렇게 잔뜩 지저분하지? 코딱지만한데, 요거 코딱지만한 거 하나하나가 다 막 20%, 30% 막 이래요. 자, 요런 거 막 14%. 요런 거 하나가 25%. 아, A 프로즌 제약이 아니라 A 프로즌 킥이구나.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A 프로즌 킥. 요것도 보시면,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요거 하나가 상한가예요. 요것도 22%. 자, 요것도 12%. 지금 요 캔들 요만한 거, 요거 코딱지만한 거 요거 하나가 12%예요. 요거. 왠지 느낌은 한 3%, 4% 정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요런 거 보시면 하나하나가 뭐 다 급등입니다. 13%, 22%. 지금 이 캔들이 22%짜리예요. 지금 요거 하나가. 요 밑에 이것도 하한가 찍고 나서 13% 올라왔으니까 요것도 한 16%짜리 캔들이고요. 요것도 16% 요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만약에 뭐 지금은 깨졌지만 여기서 이제 요런 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뭐 이런 파동의 크기로 이렇게 본다면요, 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고점에서 잘못 하나 사가지고 딱 물리면 63%, 즉 얘는 요 중간까지만 내려와도 하한가예요. 30%가 내리 꽂힙니다. 요거 하나가 상한가 하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거는 만약에 내가 지금 요 종목을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하면 나는 손절을 하한가 잡으려고 이렇게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평소에 이제 한 1,000만원씩 투자하시던 분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겪었었던 그 손절에 대한 비율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금을, 이 변수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니까 투자금을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 투자금을, 이게 변수대로 넣어볼게요. 평소 투자금이 1,000만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평소 손절할 때 마이너스 5% 정도, 그러니까 평소 손절할 때 마이너스 50만원 정도 되면, 그래도 팔만하다. 여기서 안 팔면 큰일 나겠다. 팔만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이너스 50만원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거래하던 종목 기준으로 보자면, 대략 한 5% 정도에서 평소에 손절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근데 평소에 등락률이 기준으로 종목당 한 3%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종목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찍으면 손절을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등락률이 대략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보던 종목은 5%에서 10%씩 움직이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20에서 30%씩, 그러니까 20에서 30%는 또 많구나. 10에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더라. 라고 한다면, 2배에서 3, 4배 정도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거래하던 것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등락률이 더 큰 종목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거래한다? 내 투자금을 반으로 줄이던지, 변수가 다른 걸 바꾸는 거예요. 투자금을 500으로 줄이던지, 평소 손절할 때 마이너스 5%였는데 이 종목은 마이너스 2.5%에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투자금을 50으로 줄이고 마이너스 5%에서 손절을 하던지 아니면 투자금 1,000으로 냅두고 마이너스 2.5%에서 손절하던지,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오늘 방송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세우고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다시 뉴로스로 돌아가서 처음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딱 누가 줬어요.
자, 뉴로스가 괜찮은데요. 6,500원 돌파하면 괜찮은데 요거는 밑으로 한 15% 정도까지 최대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시려면 한 41선이나 21선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누가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요 종목이 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움직이는 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닿으려면은 대략 한 5일 정도 걸리잖아요. 대충 한번 계산해보자고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면 급등했다가 20일 정도 붙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면 1, 2, 3, 4, 5일 정도 올라갔다가 1, 2, 3, 4, 5일 정도 되니까 21선 붙잖아요. 5일 정도는 21선이랑 떨어지고 5일 정도는 21선이랑 붙더라. 이런 특징을 보인다. 근데 나는 평소에 거래할 때 5일 정도 거래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최대한 21선에 붙어 있을 때 매수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6,000원에서. 근데 내가 평소에 거래하던 것에 비해서 한 이틀 정도가 더 떨어졌어요. 21선이랑 붙었는데 한 3일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내가 그냥 계산하기로는 위로 이틀 정도 올라가면 한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틀 정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6,500원을 돌파했다? 그럼 갑자기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틀 정도만 거래를 해보고 6,500원에서 나는 그냥 팔까? 저 사람들은 6,500원에 돌파하니까 사는데 나는 그냥 지금 사서 6,500원에 팔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대로는 아니야 좀 위험해. 나는 그냥 기다렸다가 다음번 21선까지 내려오면 살게 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변수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평소에 21선에 붙어가지고 나는 매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20일에 붙어서 거래를 했다 라고 하면 평소대로 하면 돼요. 평소 투자금 1,000만원 투자하시고요. 평소 손절금 마이너스 50만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지? 등락률? 그렇지. 이거 평소에 내가 거래하던 거니까. 평소 거래하던 등락률 5에서 10% 정도로 거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시나리오 1이 나옵니다. 시나리오 1 맞죠?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2 짜볼게요. 자, 시나리오 2는요. 평소에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어떻게 거래를 하면 된다? 21선 내려오면 사야지. 여기다 쓸게요. 21선으로 내려오면 사야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나리오 2로 짜볼게요. 자, 이건 어떡하냐? 아니야. 갑자기 튀면 어쩌니? 나만 못 사잖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평소 투자금이 1,000만원이지만 평소 투자금에서 셋 중에 하나를 바꾸면 돼요. 평소 투자금을 반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평소 손절금을 반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종목이 뉴로스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하든가. 지금 요거는 변수가 아니죠. 요거는 상수죠. 상수. 요거는 변수.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요거는 변수죠. 개발자분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변수 상수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우리 공돌이들 뭉쳐라 공돌이. 우리 공돌이 분들은 금방 이해할 텐데. 엔지니어들 맞죠? 평소 투자금을 그러면 뭐 반으로 줄여. 예, 그럼 반으로 줄여가지고 줄여서 500만원만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변수니까 변수 수정했어요. 예, 함수를 바꿔서 하시던지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어에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 평소 손절금이 이제 50만원이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손절을 이 종목을 마이너스 3%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 내일 아침에 사서 마이너스 3% 손절을 잡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VIP반에서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뉴로스를 내가 만약에 추천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을 사셔가지고요. 21선 닿으면 반 파시고요. 41선 닿으면 나머지 다 파시고요. 자, 위로 올라가면 6,500원에서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7,000원에서 나머지 반 정도 더 파시고요. 나머지 만원까지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7,000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 다시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8,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먹으시고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리딩이 이래요? 그렇게 리딩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하기 어렵죠? 아니, 앞으로의 상황을 한 30개 정도를 시나리오를 세워줘야 돼요. 저 올라갔다가요. 7,000원 갔다가요. 그거 다 이프된 스위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6,500원 찍어가지고요. 4,000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고요? 그렇지. 스위치 케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 6,800원 찍어가지고요. 6,300원 찍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자, 7,000원 갔다가요. 6,500원 찍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안 오르면 이렇게 하시고요. 자, 5일 동안 횡보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리딩을 어떻게 줘요? 리딩 이렇게 받아본 적 없죠? 리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딩 하려면 21선 손절 잡고 위로 10% 수익 끝?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VIP 방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시기에는 21선이고요. 장기로 보시기에는 최대 5,2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요, 6,500원 돌파 나오면 한 8,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요. 한 분 한 분. 저는 요거요, 피보나치로 찍어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중기파동 보고서 소액 넣고서 한 보름 기다려 보려고요. 어떨까요? 요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도 거기서 개입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다른 분들끼리 상의를 막 하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저는 그냥 내일 아침에 30% 그냥 밀어 넣고요. 그러고서 5일선 깨지면 그냥 짧게 자르려고요. 그러면 아침에 한 3% 정도 밀리잖아요? 그러면 저 손절이요? 저도요? 이렇게 막 손절했다고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전부 다 올라오진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는 저는 21선 잡았고요. 저는 41선에서 추매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각각 거래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이게 만약에 다 같아도 사실 틀린 겁니다. 한 분 한 분 자기가 자기 성향에 맞게끔 거래를 해야겠죠. 누군가는 회사에서 좀, 이게 시쳇말로, 월급 루팡하고 계시고, 이제 회사에서, 자기한테 이제 평소에 야근 많이 시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좀 주식 거래 좀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MTS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HTS를 아예 그냥 켜놓고 그냥 대놓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라면, 좀 투자금 키워가지고 나는 분봉으로 거래해야지. 9시 정각에 사서 9시 반에 팔아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요. 그 누군가는 나는 회사가 보너스를 막 1억씩 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난 그렇게 못해. 나는 9시에서 10시 사이는 그냥 나는 거래 그냥 죽음이야. 라고 한다면 스윙으로 거래를 해야겠죠? 그러면 평소에 투자하시던 금액이 1,000만원 일지언정 그냥 난 이거 좀 자신 없으니까 한 300만원 샀다가 저기 밀리면은 저기서 300만원 더 사야겠다. 이따 점심시간 때쯤 보고서 한번 결정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그냥 해외 출장이 너무 잦아. 지금 그냥 비행기 타면은 거래 못해. 그냥 나는 지금 사면은 한 3, 4일 있다가 그냥 매수할 거야. 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거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소액만 한 500만원만 넣어야지. 라고 해서 이거 6,500원 오면은 그냥 거기서 팔게 하고 21선 깨지면 여기서 팔게 해야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는 그냥 난 이 종목이 너무너무 좋다. 나는 장기로 봤다. 이동평균선이 한 300일선 깨질 때까지는 나는 그냥 장기로 봐야겠다. 나 지금 이거 한 50만원밖에 안 샀다. 여기서 마이너스 30% 가면 나는 그냥 한 200만원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전혀 또 다른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향도 다르고 투자금도 다르고 투자하는 방식도 다르고 투자하는 매체도 다르고 쳐다볼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6,000원 6,100원이구나. 자, 오늘 종가 6,200원에 사셔가지고요. 6,700원에 파세요. 중간에 거래는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거래가 어렵다는 거죠. 기준도 모호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추세선 그려셔가지고요. 요거를 추세선 깨지면 파세요. 이제 요렇게 만약에 모두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틀리게 하면은 제 리딩이랑 다르니까 전화 안 봐줄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이거를 맞춰가지고 거래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방에 안 맞겠죠. 그러면 나가가지고 딴 데 또 찾아가겠죠. 그래서 방마다 성향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단타 겁나 잘하는데 이런 데가 있고, 우리는 스윙 위주인데, 그리고 우리는 장기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펀더멘탈만 봐요. 이렇게 방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우리 방의 성향은 이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하시고 대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그냥 알려주겠다.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향에 맞춰가지고 그게 틀릴 수 있잖아요. 이제 거래 시나리오를 짜왔어요. 시나리오를 짜왔는데 위로는 얼만큼 먹을 것 같다. 근데 아래로는
저 밑에 막 하한가까지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오면, 아유, 그럼 그런 식으로는 거래하면 안 되죠. 아, 이건 좀 뭐 거래하기가 좀 안 좋은데요. 그건 좀, 좀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짚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기간에 따른 이야기라서 오늘 얘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또 처음 해보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내용이 맞나 틀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방식이랑 또 다르다 그러면 요거대로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잠깐만, 아유, 창을 닫아버려서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내가 이걸 띄워놨는데 어디 갔지? 요겁니다. 요거. 제가 어제 요런 분이 있었어요. 채팅창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물어보신 분인데, 내일 요거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장난친다고, 참, 6월 30일 날 남북이 만난 날이에요. 아니, 이보세요. 이거 방산주예요. 근데 오늘 방산주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이거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거예요. 라고 내가 막 크크크크 막 하고서 도배했거든요. 그게 후성이에요. 오늘 급등 갔죠. 후성이야. 이거 오늘 16% 올랐어요. 내가 아침에 놀렸던 그건데. 잠깐만, 근데 사실 아침 시초가에 샀으면 좀 안 좋았겠다. 왜냐면 시초가 기준으로 급등했다가 그냥 쭉 밀린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는 한데 난 이게 설마 오를까?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좋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물론 제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알려드린다. 그런 컨셉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리딩 과정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비중을 얼마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산 종목은 그러니까 막 오르는 종목은요, 비중 조금 산 거고요. 그냥 막 내리는 종목은요, 제가 비중을 많이 산 종목이에요. 라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제가 이제 비중을 정해드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요거 조금 밀려서 더 살 수도 있으니까 요건 비중 조금 적게 가져가세요. 라고 이제 제가 가이드를 드렸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이제 비중 관리를 하신 거예요. 요건 비중 조금 사서 저 밑에서 또 사시고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사셔가지고 요거 짧게 자르면은 여기서 자르시면 좋겠다. 이게 좋은 예가 있었죠. 위메이드.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게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거니까. 자, 위메이드를 만약에요, 제가 요런 날 제가 이제 언급을 했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자, 이 종목은 만약에 요 34,100원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드렸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한 3천만원을 가지고서 종목 하나당 1,000만원씩을 투자를 해요. 3분의 1 정도를 투자를 하죠. 근데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근데 대신에 단타로만 짧게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4,000원 위에서 샀다. 그러면 34,000원이 깨질 때 손절을 하시면 좋겠다. 자, 34,000원 위로 사실 때 34,000원이 매수가이자 손절가입니다. 라고 잡아드린다면, 다음 날에는 버텼던 거고, 그 다음 날 여기서 34,000원이 이탈하고 내려올 때 거기서 바로 스탑로스로 잘려나가게끔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저거 34,000원이 지금 넘긴 했지만 그냥 바로 가면 그러면 좋고, 만약에 밀리면은 나는 33,000원에 다시 한번 사야겠다. 근데 33,000원에 매수를 해서 33,000원이 깨지면 나는 팔겠다. 라는 기준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1,000만원을 투자를 하시고, 1,000만원 투자하시는 분의 예를 들었을 때 여기에서 한 100만원만 사보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살려고 했었던 그 투자금이 내가 평소엔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사는데 그거의 반 혹은 반의 반 정도만 투자를 해서 100만 원만 투자하는 거예요. 왜? 33,000원에 나눠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줄여가지고 34,000원에서는 100만 원만 사본 겁니다. 거기서 그냥 주가가 쭉 올라가요. 그러면 나는 그냥 거기서 5%만 먹어도 100만 원에 5%만 수익을 내도 나는 그냥 5만 원이어도 나는 충분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34,000원 돌파하는 요날 샀다가 요날 바로 그냥 수익 실현하고 5만 원 수익 끝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나는 그냥 저 위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고서 저 밑에까지 33,000원까지 볼 거야. 그럼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밀려 있다가 33,000원에 100만 원을 더 투자를 하고 33,000원이 다시 깨졌을 때 두 개를 다 어차피 이제 그 두 개의 투자금은 200만 원이 되겠지만 100만 원은 33,000원에 거의 붙어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손실률이 거의 적고 나머지 100만 원도 저 위에서 샀지만 투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100만 원 총 투자금은 2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에 대해서만 요만큼의 하락폭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다시 살 때는 33,000원 위로 올라올 때 매수를 하는 방법. 그때도 똑같아요. 33,000원 위로 올라왔다? 그럼 100만 원만 일단 사봐야지. 라고 했다가 34,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럼 100만 원 더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한 3천만 원 투자를 하는데 3천만 원 다 투자해 몰빵하겠다. 그러면 33,000원에 사서 반대로 34,000원에 도달하면 그냥 거기서 팔아야지. 이런 응용 전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단타로만 짧은 기간에 거래를 해야겠다 그러면 차라리 33,000원 다시 재돌파해서 올라올 때도 안 사고 34,000원 넘어갈 때 한 1,000만 원 샀다가 34,000원이 깨지면 거기서 1,000만 원을 파는 요런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지금 몇 가지 얘기한 케이스를 보면은 한 3가지, 4가지 정도 나오지 않나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본인의 비중과 본인의 투자금과 그리고 손절 라인을 대략적으로 잡으시면 돼요. 제가 잡아드리는 것은 이 종목이 지금 수급이 붙었고 그리고 지금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고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최소한 50%는 넘는다라는 것을 골라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이 거래 패턴을 정해서 하시고 시나리오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걸 저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멘토링을 해드리고 멘토와 멘티라고 하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원래는 리더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제 깃발 들고 달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서번트 리더십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는 것을 저는 뒤에서 쳐다보면서 이게 맞게 가고 있나 틀리게 가고 있나를 짚어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겁한 방식일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난 책임 없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하다가 만약에 박살나요. 만약에 물려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넷마블처럼 만약에 내가 손절 라인 분명히 잡아줬잖아요. 내가 이거 손절 라인 어디 잡아줬지? 11만 8천원 잡아드렸나? 11만 8천원인가 여기쯤 잡았죠. 근데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못했어요. 그러면 몰라요. 왜 손절 못했어요? 바보같이.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손절 라인은 손절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도 일부러 손절을 안 합니다. 왜? 그 물린 심정을 저도 같이 느껴보려고. 그래서 손절을 저는 거의 다 잘 안 해요. 같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까지 지금 박살이 났다? 그러면 제가 추매할 때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왔네요. 자, 여기서 사서 지금은 단타로만 해봅시다. 아니면 자, 지금 사서 요거를 스윙으로 한 2, 3일만 끌고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리는 시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됐나요? 이 얘기를 꼭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거 오늘 방송은 좀 중요한 방송입니다. 요거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할 때 보여드려야 돼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녹화는 일단은 멈추겠습니다.